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지난 2023년 12월 27일 날 교육부에서 이제 2028 대입 확정안을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중3부터 적용되는 그 내신이나 수능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교육청 고입 강사 이동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노년중학교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오늘 그 내신 그리고 수능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올해 1월 달에 2028 그 대입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예상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짚어보고 나머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특목고를 가야 유리한지 일반고를 가야 유리한지 설명을 잘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신은 이제 5등급.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은 고1까지는 9등급제죠, 내신이. 근데 이제 지금 중3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5등급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고1부터 고3 2학기까지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고1까지는 고2나 고3 때 배우는 거는 그냥 절대평가 ABC 3단계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중3이 고등학교에 가면 졸업하는 날까지 고3 때까지 대부분의 과목이 다 1등급에서 5등급 이렇게 상대평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9등급제를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 왼쪽이 현재 고1까지 적용되는 내신이고 오른쪽이 이제 바뀌게 되는 5등급제인데요. 10%까지가 이제 1등급이고요. 34%까지가 2등급, 66%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기존의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가 전부 다 1등급으로 되고요. 기존의 약 3, 4등급까지는 2등급으로 됩니다. 내신 5등급 예외 과목으로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고1 때 배우는 과학 탐구 실험하고 예체능 교과는 절대평가 ABC 3단계로 이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3 때 배우는 사회 과목의 융합선택 과목 5개랑 과학 쪽 융합선택 3과목이 A, B, C, D, E 5단계로 절대평가로 이제 매기게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고3 2학기까지 다 상대평가 5등급제입니다. 우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배우게 될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과목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나중에 고3 때 보는 수능에서 봐야 되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러한 과목들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사회 쪽에 이 5과목,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요 5개랑, 과학, 기후, 변화, 환경생태, 뭐 역사와 문화, 융합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평가로 매겨집니다. 통합과학은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통합과학 내용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합과학 1학기 때 그리고 2학기 때 1, 2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때 과학 내용이 거의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6, 70%. 그래서 중학교 때 과학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능에 보게 될 과목인 통합과학의 내용의 거의 6, 70%가 중학교 때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사회도 중학교 때 배우는 사회 과목의 그 내용들이 거의 6,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사회도 역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보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능은 뭐 크게 예전에 그 확정한 발표 전에 했던 거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크게 달라진 건 딱 하나 있죠.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보지 않습니다. 심화수학은 이제 초월함수의 미적분
그 다음에 뭐 기하 이러한 과목들을 아예 보질 않습니다. 자, 왼쪽이 현재 고1들까지 보는 과목들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중3 학생들이 고3 때 봐야 될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까지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 중3 학생들은 이제 선택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전국에 있는 모든 그 학생들이 다 똑같은 과목을 봅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그래서 기존의 모든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화작을 보냐, 언매를 보냐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중3 학생들이 수능 볼 때는 화작하고 그 다음에 언매 모두 다 봐야 되는데, 매체는 이제 제외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기존에 수학 1, 수 2, 그리고 확통을 볼 것이냐, 미적을 볼 것이냐, 기하를 볼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미적분과 기하는 아예 빠지고, 기존의 문과생들이 선택했던 과목들, 수1, 수2, 확통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공통에서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행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고1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행렬을 좀 공부를 해 놔야 돼요. 수1은 이제 대수라고 하고요. 수2는 미적분 1, 그리고 확통은 기존의 확통입니다. 미적분 1과 미적분 2의 차이는 이제 미적분 1은 일반적인 미적분이고, 미적분 2는 이제 삼각함수의 미적분, 그 다음에 뭐 지수 로그의 미적분, 그런 걸 이제 초월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능에는 이제 미적분 2를 안 보지만 내신에서는 미적분 2를 보게 되고요. 대부분의 공대는 미적분 2를 반드시 고등학교 때 수강을 해야만 그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하고 뭐 거의 달라진 건 없고 수능에서 안 볼 뿐이다, 미적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뭐 선택 과목 17과목 중에서 2가지를 이제 수능에서 봤지만, 지금 중3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고1 때 배우는 이 과목을 수능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때 사회랑 과학 둘 다 보기 때문에 기존의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둘 다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수능 때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2028, 우리 서울대에서는 지금 중3 학생들을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뽑겠다 해서 입시안을 미리 발표를 했어요. 1월 29일 날 올해 발표를 했는데, 큰 탑4는 이제 수능 비중은 축소하고 생기부는 비중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서울대에서 이제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직윤에서 수능 최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 수능 최저를 없앤 이유는 실제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서울대 다니다가 중간에 다 의대로 빠져나가서 반수한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내신은 좋지만 수능을 못 본 학생들, 뭐 일반고 학생들이 되겠죠. 그런 학생들은 서울대를 잘 다녀요. 그 의대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서울대를 끝까지 다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수능 최저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그냥 자격고사가 이제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시를 기존에 43% 뭐 44%였는데 40%로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역시 수능을 잘 보는 그 의대로 빠져나간 학생들을 배제하고 일반고에서 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학생들을 더 많이 뽑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 비중은 이제 대신에 이제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생기부 반영을, 기존에는 이제 직윤만 생기부 반영을 40% 했었는데, 이제는 직윤뿐만 아니라 정시 모든 전형, 일반 전형도 다 기존에 20%였지만 40%로 현재 직윤처럼 그렇게 보겠다. 즉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정시인데도.
그래서 이제는 나 수능에 올인할래 이런 게 안 통합니다. 지금 고1까지는 통하지만 이제 중3 학생들부터는 수능도 대비해야 되고 학교 내신도 고3 때까지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 1단계 선발 시에 표준 점수가 아닌 등급 점수로, 그 표준 점수는 이제 상대평가로 수능 점수를 이제 환산하는 건데, 그걸 없애고 그냥 등급, 1등급이면 다 똑같은 점수, 2등급이면 다 똑같은 점수, 이렇게 자격고사 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일반고 출신 성실한 학생들, 서울대를 4년 내내 성실하게 다닐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수시와 이제 정시를 보시면, 수시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를 보고요. 2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탐침 질문이라고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러다 학생이 조금 어려워하면은 힌트를 조금 주면서, 힌트를 줬을 때 다양한 이제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 것까지 다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면접 문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창의 문제 해결 면접 문제와 융합 과제 수행 면접, 그 다음에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졌다 면접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을 부풀려 가지고 그냥 내신 1등급인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면접을 아주 자세하게 봐서 걸러내겠다, 이런 의도가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윤에서 수능을 최저를 폐지하고 모든 단과대학에 직윤을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 현재 고등학교별로 서울대 직윤에 2명까지만 추천할 수 있는데 이제 3명으로 확대 적용을 합니다. 그만큼 일반고 출신 학생들 더 많이 뽑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시 1단계는 100% 수능으로 뽑고요. 이때 이제 2, 3배수, 2배수에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냥 등급만 좋으면 돼요. 표준 점수가 아닌 그냥 1등급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또는 뭐 2등급까지. 그 다음 2단계에서는 학생부를 40%를 이제 반영을 하는데,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도 본다는 거죠. 내신 성적하고 교과 세특, 그 다음에 뭐 물리2를 이수했는지, 미적분을 이수했는지, 그런 거를 다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 또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이 있죠. 핵심 권장 과목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통계학과, 물리학과에 오기 위해서 너는 미적분과 기하를 반드시 들어야만 우리 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면 다 미적분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스카이나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아마 미적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그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하고 뭐 크게 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능에서는 안 본다. 자,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관련해서, 내신에서 이제 중3들이 고등학교 가면 기존의 성적표는 이제 표준 편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를 기재를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학교에서는 얘가 특목고 출신인지 아닌지 그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점수라고 기존의 지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과 세특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로 약간 특목고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이 기존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수행평가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할 때 이제 핵심 개념어, 아주 조금 심화적인 그런 개념어들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그 과목 선생님이 세특에 얘가 이런 내용도 알고 있었네 라고 이제 써주면 대학에서도 얘가 좀 깊이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핵심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배우는 과목과 관련된 독서, 조금 어려운 책들을 읽어봐야만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일반고에서는 이제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내신에서 1등급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 일반고가 250명 정원인데 보통 25등 안에 들어야 돼요. 고3 2학기까지. 특목고는 기존에 3, 4등급까지 이제 인서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퍼센트를 따져봤을 때는 5등급제에서는 2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그
그래서 특목고, 인천에 있는 특목고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학고에서 뭐 4등급 안에 뭐 들려면은 지금 기존의 4등급이면 이제 달라진 5등급제에서 2등급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80명 정원이면은 뭐 38, 24, 한 24등 또 25등 이 안에 들어야 돼요. 80명 중에. 국제고는 약 130명이니까 전교에서 한 40등 안에 계속 들어야 되겠죠. 특목고에서 5등급제에서 2등급 안에가 기존의 3, 4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제 인서울 가기가 수월합니다. 하늘고나 포스코고 이런 데는 뭐 거의 한 250명, 200명 정도로 본다면은 전교에서 한 6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그 미추홀레고도 마찬가지고요. 미추홀레고 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전교 60등 안에 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일반고를 갈지 특목고를 갈지 이제 기준을 이제 세우셔야 되는데, 일반고는 250명 안에서 이제 25등 안에 들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특목고도 보통 한 3, 40등 또는 많은 그 하늘고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60등 안에 내가 하늘고에 가서 전교 60등 안에 들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져보고 일반고를 갈지 특목고를 갈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뭐 하늘고에 가서 전교 80등이나 120등 하더라도 거기 가면 학습 분위기가 노는 애들이 없고 아이들이 다 공부하려는 아이들,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가고 싶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본인이 5등급을 받더라도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좋은 분위기,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지, 그냥 일반고 가서 1등급 안에 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학업 분위기가 안 좋은 데서 3년 동안 스트레스 받기 싫다. 그러면 특목고를 가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특목고에 가서 전교 뭐 150등 들었을 때, 중학교에서는 맨날 반에서 1등 했는데 갔더니 150등, 200등 하면 엄청 충격받을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은 일반고를 가야 돼요. 즉 멘탈이 좀 강한 학생들은 4등급, 5등급, 6등급을 받더라도 뭐 특목고 가서 좋은 그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가는 거고요. 그거를 버티기 어려워서 좀 멘탈이 약한 학생은 일반고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결국은 일반고를 갈지 특목고를 갈지는 학생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특목고에서만 배웠던 전문교과 1을 이제 일반고에서도 개설이 가능해요. 지금 중3이 고등학교 갔을 때에는. 그만큼 이제 특목고와 일반고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교육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긴 되지만 기존에 그 구분할 수 있었던 거에서 지점수도 사라지고 전문교과도 일반고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의 유리한 점이 약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세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사고를 확장하는 그러한 학습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검색을 한다거나 관련 책을 읽는 그러한 활동들을 지금 중3 때부터 미리 하면 좋아요. 왜냐면 중3 때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여유가 많거든요. 이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좀 심도 있는 책들을. 행발도 지나치게 뭐 칭찬 위주로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써주는 것보다 실제로 있었던 객관적인 사례나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고등학교 가서 이제 학급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같은 걸 하면 좋겠죠.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관련해서 주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의 내용의 거의 60-70%가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사회나 과학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나 과학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2, 고3 때 해당 과목을 강화 수업하는 그러한 예상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자, 지금 이 과목들을 보시면은 고1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배우고 수능 때 2년 있다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간에 많이 까먹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2, 고3 때 배우는 이러한 과학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면서 곁다리로 다른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외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외국어를 50% 이상 차지하게끔 교육과정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과학 내용을 수능 때 볼 때 좀 불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2, 고3 때 일반적인 과학 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가 좀 힘들어요. 고1 때 놓쳤을 경우. 반대로 이제 과학고에서는 수학, 과학을 교육과정에 50% 이상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나 국어가 조금 중학교 때 잘 못했던 학생이 과학고를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통합사회나 국어 쪽에서. 그리고 이 심화수학은 이공계 대학에서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별 면접 문제에서도 미적분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놓쳐서는 안 된다. 수능에서만 안 볼 뿐이지 내신에서는 미적분을 배우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국어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 특히 문과생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과학 관련 책들이나 아니면 과학 시간에도 열심히 이제 해야 돼요. 문과생이지만. 이과생은 반대로 이제 법이나 철학 쪽이 이제 힘들어하죠. 그래서 내가 고1 때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법이나 경제 쪽을 잘 모르겠으면 고2나 고3 때 이 법과 사회, 경제를 들으면서 통합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나 내가 잘 못하는 걸 이제 만회할 수 있다는 걸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하는데 1학년 때 고1 때 통합과학 중에 물리 쪽이 나는 어렵더라. 그러면 고2나 고3 때 물리학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통합과학에서 분리했던 내용들을 이제 보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수1은 이제 고2 1학기 때 배우고요. 수2 미적분 1은 이제 고2 2학기 때 배우고 확통도 대부분 이제 고2 때 배웁니다. 그래서 수학은 고2 때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도 지금 중3 때 경우의 수 같은 거 배울 때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확통이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수능이 좀 쉬워지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확통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4년에 그 2028 수능 예상 문제를 미리 낸다고 했거든요. 그때 확통의 난이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사회 전체 전국에 있는 평균 점수보다 통합과학이 평균 점수가 더 낮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통합사회, 이과생이 통합사회 보는 것보다 문과생이 통합과학을 배우는 게 훨씬 힘들어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과가 유리했듯이 바뀐 교육과정에서도 역시 이과생이 좀 유리해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평균 점수가 낮다는 것은 이과생들이 더 여기에서 격차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문과 성향일 경우 중학교 때 과학을 놓쳐서는 안 돼요. 중학교 때 끝까지 매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 관련 이제 달라진 점 주요 사항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정시 40%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폭이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이제는 정시나 수시 모두 학폭을 했는지 학폭과 관련된 학생인지 그러면 뭐 감점제를 이제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올해 고3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스카이에서 정시에서도 이제는 내신을 본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성적이 몇 등급인지 그 다음 교과 세트 정시인데도 이제 본다라는 거죠. 스카이에서 이제 다른 인서울 대학까지 다 확장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 고2부터 이제 연세대학도 정시에서 생기부 반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학별로 우리 대학은 이런 식으로 뽑겠다라는 건 언제 발표하느냐? 지금 중3 학생들이 고2 됐을 때 고2 4월 즉 2029년 4월에 각 대학별 전형이 발표가 돼요. 그걸 보고 우리 자녀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식으로 뽑는지를 보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중3부터는 현재 고1보다도 더 학습 부담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내신이 고3 2학기까지 상대평가이고 수능은
기존대로 9등급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28 전망도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이 원래는 내신 성적만으로 뽑았었는데 이제는 내신이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변별력이 떨어지고 수능도 쉬운 과목들 미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수능 최저, 내신, 학생부 정성평가, 그 다음에 면접까지 교과 전형인데도 이 네 가지를 다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수능 최저가 지금 현재는 수능 최저가 별로 없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근데 수능 변별력이 이제 떨어지고 내신도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종합전형에서 역시 내신과 수능을 둘 다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걸러내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이제 볼 가능성이 있고요. 대신에 서울대 지규는 이제 수능 최저를 안 본다라고 아까 발표했었죠. 그럼 정시도 역시 이제 수능에 올인할 수가 없다. 정시에서도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도 보고 심층 면접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3부터는 이제 학습 부담이 전체적으로 너무 세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요사항 입시 관련 툴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예전에 내신 성적만 봤었는데 교과 전형인데도 교과 세특이라든지 생기부를 보는 학교들이 이제 서울대 포함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있고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8 수능 개편안에 따른 예시 문항을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통합과학, 통합사회라든지 아니면 확통의 난이도, 와, 확통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도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에서 발표한 그 심층 면접 문제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세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책 읽는 습관, 그것도 빠르게 읽는 속독으로 여러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책을 깊이 있게 어려운 내용의 책도 깊이 있게 정독하는 그러한 독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뭐 문제풀이하는 그런 면접은 이제 사라지고요. 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그만큼 심층 면접 문제도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28 대입 확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중3 때부터 미리 이것을 알고 특히 책 읽는 습관을 들여서 고3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